여러분, 혹시 슈퍼볼케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랄까, 지구의 거대한 시간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섭죠? 근데 또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바로 그 슈퍼볼케이노의 진짜 얼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왜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그 밑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화산이 곧 터져서 세상을 끝장낼 거다 뭐 이런 소문이요. 특히 영화나 인터넷에서 정말 단골 소재죠.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옐로우스톤 이제 터질 때가 지났다. 이런 말들 저도 어릴 때 과학 다큐멘터리 보면서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괜히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과연 이 말이 진짜 과학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잘 만들어진 신화 같은 걸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아름다운 옐로우스톤 공원의 땅속, 그것도 수킬로미터 아래에서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과학의 눈으로 그 뜨거운 심장부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옐로우스톤 지하에 대해 알던 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전에는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서 지금 폭발 직전이다 하고요. 그런데 최신 기술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마그마 주머니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형태였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머니들이 서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게요. 바로 옐로우스톤의 마그마 지도를 직접 만든 수석 과학자의 말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옐로우스톤 어디에도 지금 당장 분출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화가 일어나려면 마그마가 충분히 녹아서 한 곳에 모여서 압력이 빵 하고 터져야 하는데 지금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가 지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화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마지막 분화가 대략 64만 년 전이고 그 주기가 뭐 60만에서 80만 년 사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곧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화산은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처럼 시간표대로 딱딱 맞춰서 오지 않거든요. 자, 그럼 슈퍼급 분화는 일단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옐로우스톤의 진짜 위험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그 진짜 지질학적인 위험은 대체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실제 위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있는 슈퍼급 분화, 가능성이 극도로 낮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기 맨 아래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열수 폭발을 보세요. 영향력은 국지적, 그러니까 그 주변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가장 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00에서 3000. 이게 뭘까요? 바로 옐로우스톤에서 1년 동안 매년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입니다. 엄청나죠? 이 땅이 정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지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 대부분은 그냥 아주 미미하고 무해한 수준의 활동일 뿐입니다. 바로 이게 옐로우스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 열수 폭발입니다. 쉽게 말해 지하에 있던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증기로 변하면서 터지는 현상이에요. 뭐랄까, 간헐천의 좀 과격한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가까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분화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옐로우스톤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진짜 슈퍼볼케이노가 터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재앙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화 중 하나로 꼽히는 토바 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토바 분화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겪어서 잘 아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 분화 있죠? 옐로우스톤의 마지막 대분화는 그거보다 무려 2,400배가 컸어요. 2,400배요.
근데 토바는요, 그 옐로우스톤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은 마그마를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죠.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 VEI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토바는 8등급을 받았습니다. VEI 8.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고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행성급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5cm 이게 뭐냐면요. 분화가 일어난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도 대륙 전체에 쌓인 화산재의 평균 두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도라는 거대한 땅 전체가 5cm 두께의 재료 뒤덮인 거예요. 농사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그냥 초토화됐겠죠. 기후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 분화가 화산 겨울이라는 걸 불러왔대요.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여서 햇빛을 막아버린 거죠. 그 결과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무려 섭씨 3.5도나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5도요? 이건 그냥 좀 추워진 수준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재앙이 닥쳤으니 과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격렬한 논쟁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이 토바 화산 분화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갔을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바 대재앙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가설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당시 지구에 살던 우리 인류 전체가 단 몇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금 지구에 사는 수십억의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소수의 생존자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두고 과학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유전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이건 분명 인구가 급감하는 병목 현상을 겪었다는 증거야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고고학적 증거를 내밉니다. 잠깐만, 화산재가 쌓인 지층 바로 위랑 아래에서 인류가 만든 석기가 계속 발견되는데? 이건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뜻이잖아. 이러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하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가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에요. 동아프리카의 침팬지, 보르네오의 오랑우탄, 심지어 치타랑 호랑이까지.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개체수가 확 줄었다가 다시 회복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토바 분화가 그냥 한 지역의 재앙이 아니라 지구 전체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은 정말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슈퍼 볼케이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세상이 망할 거야 하는 공포나 종말론에 대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상도 못할 격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결국 이렇게 번성한 우리 인류의 회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